정신대 할머니, 이주민, 장애인, 청소노동자 각 정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상위 순번에 오른 분들의 직업군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이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인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분 가운데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20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7년째 청소노동자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이름을 올리신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입니다. 김순자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된 지금 기분이 어떤지 참 궁금해진대요. 처음에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의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애들 당황도 하고 많이 놀라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정치에 뛰어들어서 저보다 청소 노동자보다 더 연약한 곳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이나 또 같이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 동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들은 뭐 우리 엄마 화이팅, 우리 엄마 멋있다 이 정도고 예. 네. 매우 찬성하는 편이고 또 우리 같은 동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언니가 국회로 가고 나면은 혹시나 학교에서 또 탄압을 해가지고 네. 또 힘들게 할까. 네. 그게 가장 염려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조합원들은 제가 마치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진보신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영입 제안을 받고 수락하시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날까지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사를 하시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셔서 고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고민스러웠고 또 제가 뭐 나가고 나면은 또 학교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 이런 게 가장 힘들었죠. 네. 그래서 뭐 조합원들은 또 한번 해봐라 이런 조합원들도 있지만은 네. 또 막 언니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조합원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갈등에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의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힘든 열악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예. 네. 그전에는 이 정치에 입문하리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아우 전혀 못했죠. 네. 정치는 그냥 남이 하는 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는 정치를 하는 분들은 또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또 권력층에 있는 분들만 정치를 하는 걸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청소 노동자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죠. 네, 진짜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건데요. 예, 총선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뛰어드시게 됐는지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조합원들보다 더 앞을 나가서 또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저 욕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네. 우리 조합원들도 문제지만은 밖을 청소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파트 청소 이런 데도 제가 나가봤을 때 우리보다 연약한 곳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더 좀 나아간 정치를 나아간 노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네. 같은 처지에 있는 청소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현실, 그래서 꼭 이것만은 바꿔야 되겠다 하는 현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는 용역업체, 사장제도, 소사장제도 이게 용역업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8명이 이제 조합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용역업체 소장이라는 사람을 봉급을 약 200만 원을 주면서 지금
채용을 하면서 일거일투석을 관리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힘이 들었고요. 네. 또 이상하게도 이 사회가 우리 청소 노동자도 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쉴 장소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 학교에 보면은 한 사람 있는 확장실은 20평도 넘습니다. 건물이 있어 뭐 청소하는 사람 있기 마련인데 우리의 쉴 공간은 한 평도 없다는 그 사실에 너무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먹고 살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왜 우리는 청소하는 분들은 왜 밥을 안 주는 건지 이걸 거의가 지금 밥을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고 또 바꿔 나가기를 또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늘 뭐 노동자들을 또는 서민들을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김순자 씨 같은 분들의 그 경험으로는 크게 대변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왜 그렇게 대변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말만 하는 정치인들.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버젓하게 내세워놓고 행동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저는 불신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행동에 옮기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보면은 우리 거기도 보면은 우리 학교 앞에 거기 시장에 가보면은 많은 비정규직들을 앞세워놓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비정규직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후보 하나 내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인 저는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정치인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기대할 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속임수라고 저는 봅니다. 네. 표 얻기 위한 속임수. 네. 이제 국회에 만약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뭔가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비정규직들이 거의 다 여성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여성 70~80%가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이 지금 제가 느끼면은 한 가정에도 여자가 울고 있으면은 가정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가정도 불안하고 자녀도 걱정스럽고. 네. 이런데 한 나라에 우리 비정규직 여성들, 특히나 비정규직 여성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발표된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